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타이머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제 타이머 운영과 관련된 질문하신 분이 있으셔서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코드 내용이 그렇게 적은 분량이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코드 리뷰 형태로 진행을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제 실습을 진행을 하다가 구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네이버 카페라던가 아니면 관련된 동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살펴보면은 다이얼로그 형태로 운영을 할 거고, 입력으로는 리피트 넘버를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숫자의 입력 컨트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온 타이머, 오프 타이머를 각각 초 단위로 입력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리피트 넘버가 2고 온타임과 오프타임을 각각 5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설정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5초 동안 온 타이머가 동작을 하다가 그 다음에 5초 후 5초 동안 또 오프 타이머가 동작하다가 다시 온 타이머 5초 그 다음에 오프 타이머 5초 해서 이 한 사이클을 두 번 반복 수행하게 동작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온 타이머하고 오프 타이머는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표시를 해줄 거고, 그 다음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실제 이 타이머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어떤 현재 스테이터스 정보를 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익스큐션 타임 같은 경우는 온 타임, 오프 타임이 수행될 때 시간 정보를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큐션 넘버 같은 경우는 리피트 넘버에 대해서 지금 몇 번 수행을 했는지를 표시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표준 상태 머신을 통해서 이 관련된 타이머가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표시해 줄 겁니다. 그리고 불리언 컨트롤 3개가 있어서 실제 타이머를 기동하기 위한 스타트 버튼이 있고, 동작 중에 정지하기 위한 스탑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얼로그를 종료하기 위한 엑시트 버튼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랩뷰의 대표 디자인 패턴인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6개의 상태를 운영할 건데, 우선 이 관련된 VI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레디 상태에서 있다가 여기에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온타임, 오프타임을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겠죠. 만약에 리피트 넘버가 1인 경우는 이제 한 번만 수행하고 끝날 테고요. 그래서 수행을 더 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해서 저지 피니시라고 하는 상태를 하나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행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온 타이머로 처리를 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스탑 상태로 처리를 하고, 스탑에서는 다시 레디 상태로 처리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온 타임하고 오프 타임이 동작 중에 또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스탑 상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이 VR을 정지하기 위한 프리컨디션으로는 이제 레디 상태에 있을 때 엑시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엑시트 상태로 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VR을 종료하도록 운영하는 그런 상태 머신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상태 머신 구조를 구현한 코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의 화일바 안에 케이스 구조를 운영할 텐데,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는 상태 정보를 입력해 줄 겁니다. 그리고 상태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관련된 코드에 대해서는 실제 코드 리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V라고 하는 폴더를 운영할 겁니다. 보통 큰 규모의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제 서브VI도 개수가 또 많아질 테고,
타입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자 입력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관련된 폴더에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타이머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상태 정보를 타입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브 VI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서브 VI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규모가 커진 경우에는 또 기능 단위로 해서 서브 폴더를 만들어서 또 서브 VI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VI가 있고, 그리고 VI를 운영할 때 데이터를 이제 서로 다른 서브 VI 간에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변수를 하나 운영할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소스 코드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또는 실행 파일이나 배포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랩뷰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파일로 운영을 하셔야지만 이 메인 VI에서 참조하는 서브 VI라든가 각종 리소스 정보가 한꺼번에 만약에 이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야 될 경우에는 누락됨이 없이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젝트 파일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폴더에 있는 서브 VI나 리소스 정보를 참조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된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때 뭐 서브 VI라든가 아니면 타입정의 속성의 사용자 입력 컨트롤이 없어서 VI가 깨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실 때 레퍼런스 코드를 이제 업로드 해 주실 때도 보면은 서브 VI가 누락돼서 공유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브 VI를 여러 개를 호출해서 사용한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랩뷰 프로젝트 파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일은 이제 확장자가 LVPROJ라고 하고요. 그래서 랩뷰 프로젝트의 약어가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폴더 정보를 자 가져오실 때 여기 보면 추가해 보면은 옵션이 이렇게 지금 뭐 스냅샷도 있고 자동 적용이 있는데 저는 보통 자동 적용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그 참조하는 폴더의 내용이 변경될 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폴더 자동 적용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 놨고 글로벌 변수하고 자 main.vi가 이 프로젝트 파일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프로젝트 탐색기를 열었을 때 또 가장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에 보면은 충돌 해결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이 있는데 이 관련된 아이템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자 어떤 그 리소스들이 다 가져와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충돌 해결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서브 VI를 참조하는 게 그 동일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어떤 걸 참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메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일 탐색기를 이제 이렇게 실행하신 다음에는 가장 먼저 충돌 해결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메인 VI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형태가 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고 화일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가 있는데 케이스 구조의 입력으로는 상태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된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자 VI가 실행이 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execution number라고 하는 부분 자, 더블 클릭 해 보시게 되면은 인디케이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관련된 부분을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 정보를 ready 상태를 인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ready라고 하는 상태는 어떻게 만들었냐, 지금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검은색 삼각형이 있다는 것은 타입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타입 정의 열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폴더 밑에 state.ctl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속성은 타입 정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상태 state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앞서 이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6가지 상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ready, on time, off time, judge finish, stop, exit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태를 수정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선택하신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서 원하는 상태를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상태의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거는 어떻게 가져왔냐면,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에서 보면은 링 앤 열거형이 있고요. 여기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불러온 다음에 아이템을 추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머신을 구현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타입 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상태 머신을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유지 관리할 때 보면은 상태 머신의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타입 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의 내용을 수정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입력 컨트롤을 사용하는 모든 부분이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코드를 관리하시는데 많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입 정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로 상태를 정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케이스 구조 안을 보시게 되면은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케이스가 다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케이스 구조의 출력 부분에 보면은 하나의 서버 V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서버 VI는 get next state.vr라고 해서 서버 VI 이름처럼 입력으로 현재 상태 정보를 입력받아서 출력으로 다음 상태 정보를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서버 VI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상태를 next 상태를 정의할 때 필요한 참조하는 게 exit라고 하는 값, 그 다음에 start 값, stop 값, 이 3가지 값을 참조를 해서 다음 상태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메인 VI의 불리언 컨트롤 3개를 입력받아서 다음 상태를 처리하는 값을 구하는 서브 VI를 하나 정의할 겁니다. 자, 그래서 레디 상태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 시프트 레지스터를 4개를 사용할 텐데,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실제 상태 머신이 운영 중일 때 이제 현재 익스큐션 타임이 몇 초인지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시프트 레지스터를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온 타임을 표시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고, 아래쪽은 오프 타임을 표시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은 지금 보시면은, 자, 익스큐션 넘버를 표시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고요. 우선 레디 상태에서,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띄워볼까요? 이렇게 표시하고 보겠습니다. 이 관련된 상태 머신을 실제 래피로 구현한 예가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화일 루프 안에 여기 보면은 기다림 함수를 제가 100을 인가를 했고요. 그래서 보통 화일 루프를 운영하실 때는 CPU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레디 상태에서는 우선 보면은 이 아래쪽 익스큐션 넘버에 대해서는 0으로 초기화를 해주시겠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요. 그래서 레디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고, 우선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은 익스큐션 타임, 온 타임, 오프 타임이 각각 이 값으로 초기화가 돼서 표시가 되겠고요. 자, 이 다음 상태를 구하는 서브 V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서브 VI를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하실 때 우선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를 처음에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일 루프하고 케이스 구조, 시프트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서 상태 머신의 기본 뼈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입력 상태를 입력받아서 다음 상태를 구하는 이런 서브 VI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을 할 때 이
get next state.vr라고 하는 서브 vr을 먼저 만들어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의 프레임을 먼저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ready 상태에서 하는 걸 보면은 exit 불리언 값이 참이면 exit 상태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start라고 하는 값이 참인지 체크해서 start가 참이면 on 타이머로 처리를 하고, 거짓인 경우는 ready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자, start가 참인 경우에는 tcount 값을 이용을 해서 이 글로벌 변수, 지금 보면은 start time이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가 있는데, 자 보면은 글로벌 변수는 이렇게 4가지 값을 정의해 놨고요. 그래서 start time millisec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값에 tcount 값을 인가해 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start 값이 참이면 on timer로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on timer를 보시게 되면은 on timer에서도 어떻게 동작하냐면 stop이라고 하는 값이 참이면 스탑 상태로 처리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on timer에서 스탑 상태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on timer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inish 물음표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값이 참인지를 체크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n timer를 유지를 하고, 만약에 참이면은 off time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참인 경우에는 start time millisec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값을 tcount로 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off time인 경우는 또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stop이라고 하는 값이 참이면 스탑 상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 finish 물음표 값이 참인지 체크해서 거짓이면은 off timer를 유지하고, 만약에 참이면은 저지 finish로 처리합니다. 자, 저지 finish에서도 retry 물음표 값이 참인지 체크해서 retry 물음표 값이 거짓이면은 스탑 상태로 처리를 하고, 이게 참이면은 on timer로 처리합니다. 즉, 그 반복 횟수, 리피트 넘버가 1 이상인 경우, 1보다 큰 경우는 리트라이를 한 번 더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on time로 가라는 거고, 또 갈 때는 start time millisecond 값을 또 tcount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stop 같은 경우는 stop 상태에서는 ready 상태로 무조건 처리하시면 되겠고, exit 같은 경우는 exit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get next state.vr를 다음과 같이 선택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exit, stop, start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next state를 계산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main vi로 오셔가지고 이제 ready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ready에서는 다음 상태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exit 상태로도 갈 수 있고 on time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on time로 갔다고 전제해 보면, on time에서 하는 거는 tcount 값에서 자, 요 start time이라고 하는 값, 이 둘 다 다니는 밀세카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차를 구한 다음에, 지금 보면 execution time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로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별 정도 데이터 타입을 변환한 다음에 나누기 1000을 해서 그걸 다시 부호 없는 32bit 정수형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해서 여기에 표시해 주시게 되면은 초 단위로 현재 수행 시간을 표시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onTime, 사용자 입력 컨트롤에서 설정한 onTime이 이제 이 단위가 초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해서 미리세크로 변화해 주시고요. 그 값과 크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onTime에 설정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finish 물음표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 값을 참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값을 참조를 해서 offtime으로 처리를 하겠죠. 만약에 이게 참이면 offtime으로 처리하게 되겠고, 거짓인 경우는 ontimer를 유지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값을 ontimer 물음표에 설정을 해주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offtime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tcount 값에서 start millisecond 뺀 값을 1000으로 나눠서 execution time에 초 단위로 표시를 해줄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offtimer하고 비교를 해서 이때는 offtime 물음표에 값을 표시해 줍니다. 자, 저지 피니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리피트 넘버하고 크기를 비교해서, 여기서는 이 아래쪽 시프트 레지스터는 execution 넘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시프트 레지스터여서 여기서 증가함수를 이용해서 2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가한 값과 리피트 넘버하고 크기를 비교해서 리피트 넘버가 이 밑에 시프트 레지스터 값보다 크다, 그런 경우는
자, 리트라이 물음표 값을 참고로 해주시고, 크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지 피니시에서 온 타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스탑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스탑인 경우는 특별하게 하는 게 없이 이제 다시 레디 상태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탑 상태는 안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로 레디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뭐 레디 상태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관적으로 스탑이라고 하는 상태로 간 다음에 레디로 처리하는 게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엑시트 상태에서도 별다른 게 없고, 여기에서는 이 표준 상태 머신을 이제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이 유일하게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게 되면은 온 타이머, 오프 타이머를 동작을 하는 와중에 중간에 사용자가 동작을 정지시키거나 그 다음에 VI를 정지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VI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고, 디폴트 값으로는 제가 리피트 넘버는 2로 하고 온 타임은 5초, 그 다음에 오프 타임 5초로 했고요. 자, 스타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 현재 상태 정보를 표시하고 익스큐션 타임 정보 표시하고요. 5초가 됐기 때문에 온 타이머가 됐고, 그 다음에 5초가 되면은 오프 타이머가 켜질 거고요. 다시 리피트 넘버가 2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현재 상태 정보를 표시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하다가 만약에 동작 중에 내가 멈추고 싶다 그러면 정지 버튼을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바로 레디 상태로 처리해서 또 대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VI를 정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엑시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VI가 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 표준 상태 머신을 운영을 해서 타이머를 운영하는 간단한 코드를 실제 코드 리뷰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